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원주를 비롯한 영서 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낮이고 기온 내륙 지역은 17도에서 20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신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덥다는 느낌까지 들 것 같네요. 자, 이런 가운데 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죠. 또 여기에 영서 지역 일부는 이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이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조한 가운데 강한 바람,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는 영서 지역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신 데 또 참고하셔야겠고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도내 학교폭력 현황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좀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다양한 상반기 도서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이 소식 준비했고요. 또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지역 소식 뉴스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죠. 3월 7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권 강원도 의원 8명이 어제 원주시청에서 합동 성명을 발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강원특수교육원을 재선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원주와 춘천, 강릉의 강원특수교육원의 예산과 인력을 3분의 1씩 나눠서 분산 설립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생각하지 않은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 원주에 문을 엽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어제 강원 테크노파크 원주 벤처 공장에서 반도체 교육센터의 개소식과 투자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교육센터에는 2027년까지 국비 등 470억 원이 투입돼 반도체 생산 공정과 분석 장비 등의 설비가 마련되고 그 전까지는 원주 벤처 공장에서 센터가 임시 운영됩니다. 국립호국원 건립 예정지인 횡성군 공군면, 덕춘리와 매곡리 등의 마을 주민 100여 명이 어제 횡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추진된 호국원의 유치를 즉각 처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횡성군은 강원권 국립호국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전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육 문제의 어떤 그 시각이 아니고 과연 행정력이나 또 경찰력은 이런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이걸 어떻게 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남재성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남재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학교 폭력 사건, 정말 전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계기는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먼저 강원도 내 좀 현황부터 살펴보고서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강원도에서 발생했던 학교 폭력 사건 어느 정도 규모로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네, 학교 폭력은 통상적으로 이제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학교 폭력 실태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실시를 합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요, 전체 11만여 명의 학생들 가운데에서 전체 2.1%가 학교 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고요. 예. 전체의 0.8%는 가해의 경험, 그리고 이 4.5%는 목격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러한 수치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던 그 이전 시기로 거의 돌아간 듯한 그 오프라인 수업이 이루어지던 그 시기와 유사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또 해가 좀 바뀔수록 점차 좀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이제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 이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등교를 하지 않자 약간 감소를 했는데요. 지난해부터 다시 이제 등교가 이루어지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수치가 또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 학교 폭력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요즘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폭행, 폭력, 갈취, 뭐 왕따, 따돌림. 요즘 또 SNS가 또 이제 발달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신상을 활용한 이 여러 가지 그 학폭도 굉장하다고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그 세부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조사에 의하면 언어폭력이 전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 신체를 폭행하거나 감금하는 비율도 14.8%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집단 따돌림을 하거나 사이버 폭력을 범하는 비율도 각각 13.5%, 또 그리고 9.2%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조금 놀라실 만한 수치가 이러한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초등학교입니다. 아하. 그 전체의 초등학교가 한 4.5%, 중학교는 1.3%, 고등학교는 0.4%로 피해 유형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학교 폭력에 발생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물론 그 정도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발생 횟수만을 이제 놓고 본다면은 도리어 초등학교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뭘까요? 뭐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자체에 대한 그 인식도 좀 덜하다는 건가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청소년들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학교 폭력과 결국 사이버 범죄인데요. 예. 중요한 것들이 첫 번째는 이것이 범죄가 되는지 또는 그릇된 행동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한 예방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별다른 죄의식이라든지 죄책감을 갖지 않게 됩니다. 예. 이것들이 이런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만들어내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예방이 중요한데 이게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좀 제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제3의 기구에서 이거를 좀 조율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네,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요. 이 학교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네. 여기에서 총 9가지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예. 1호 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면 사과입니다. 반면에 8호나 9호 같은 경우는 강제 전학을 가거나 퇴학 처분을 받아야 하는데요. 강원도 교육청 같은 경우 최근 3년간 퇴학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예. 그리고 원주교육청을 보더라도 지난해에 전학이 이제 3건에 불과하거든요. 대부분 학교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 행위가 그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번에 그 정모씨 사건처럼 법적인 맹점을 악용한 그러한 사례들도 이제 종종 발생을 하고 있어서 네. 학교 폭력이 이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걸 좀 모르고 살아야 되는데 이번에 좀 많은 분들이 알게 된 것이 학폭이 이제 조치가 내려지고 이제 8호, 9호가 네. 이제 강제 전학이고 9호가 강제 퇴학이다라는 것은 이번 처음 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도가 중하다라고 봤을 때 내려진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그렇습니다. 조치의 네. 가장 큰 기본적인 개념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다는 것인데 근데 이번에 좀 많은 분들이 느꼈지만은 이게 부모가 좀 재력이 있다거나 능력이 있으면은 이걸 뭐 소송으로 끝까지 가서 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자체가 뭐 시간 끌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학생 기록부 등재를 막기 위해서인지 이게 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정도가 심하더라도 강한 징계라고 할 수 있는 퇴학 처분과 전학 처분의 비율 자체가 대단히 낮다라는 네.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법의 맹점입니다.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내려도 가해 학생이 이 법원에 집행정지라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학교의 입장에서는 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요. 2019년 4월에 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할 때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행정소송을 끌고 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경우 동안 피해 학생은 2차 피해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이탈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외국으로 이 도피성 이 유학을 떠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재력이 있거나 법을 알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 법에 약간의 좀 허점을 파고드는 이런 경우들이 학교 폭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정말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또 이제
대학 진학할 때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불이익을 주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정시로 입학을 하면은 뭐 학생기록부에 이게 학폭이 남아 있더라도 결국 약간의 감점만 될 뿐이지 결국은 대학 진학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또 많은 분들 허탈하게 했어요. 예, 결국 이제 대학에도 일정 부분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보니까요. 네. 학폭에 관련된 기록이 있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약간의 감점만 한다든지 아니면 거의 반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던 대학 입시에서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는 이런 구조 역시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중고등학교 때 이런 그 학폭의 피해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평생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또 이제 굉장히 그 상황을 보면 범죄 행위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이것을 좀 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법기관 차원에서 어떻게 좀 이 부분을 들여다볼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결국 학교 폭력을 대응하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엄벌주의라고 하는 관점이 있고 두 번째는 엄벌주의 대신에 결국 이제 예방과 훈육주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두 개가 적절하게 안배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껏 학교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강하게 처벌할지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이 가해 학생의 재범을 방지하는 행위들 그리고 피해 학생에게 어쩌면 2차 피해를 어떻게 하면 빨리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고 심리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피해 학생은 지속적으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해 학생은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이러한 구조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좀 그 단점으로 항상 꼽는 것이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잠깐 끌어올랐다가 금방 또 식는다. 그래서 매번 반복된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학교 폭력만큼은 정말 이번에 좀 뭔가 그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저는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의 안배, 엄벌주의와 훈육주의 두 가지의 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컨대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긴 하지만요. 네.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을 하게 되면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는데요. 예. 이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최대 징역 10년, 벌금도 최대 15만 유로, 그러니까 약 2억 원까지 가족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강하게 처벌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와 동시에 이 교육주의나 훈육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결국 피해 학생에 대해서 정서적인, 심리적인 그런 지원이 대단히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원까지 가지 않는 상황에서 갈등의 조정, 또 서로 화해와 치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문 상담 인력의 확충, 또 교사의 전문성 강화, 또 지역 내에서의 관련 기관과의 연대 이런 종합적인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또 전제 조건이 어른들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또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적절한 도움을 조력을 또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경로는 어떤 것들이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학교 측에 알리는 방법. 두 번째는 경찰에 112 신고를 하는 방법. 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바로 학교폭력 예방 신고 전화가 117번이라고 하는 국번 없이 117번의 전화가 있습니다. 네. 이곳에 전화를 하게 되면 24시간 원스톱 지원 체계가 이제 가동이 되니까 가장 신속한 그런 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117로 전화를 하시던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던 간에 사실은 사법적인 전쟁보다는 그 이전에 종결되는 것이 굉장히 좋다. 네. 이번 사건도 결국은 학교 폭력이라는 것도 무전유죄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렇게 사건이 악화되기 이전에 어른들이 먼저 그 이전에 진정한 화해와 치유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학폭 논란이 검찰 내에서 모를 수가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이 되었었거든요. 네. 이 정치적인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첫 단추부터 뭔가 좀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정리하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남재성 교수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도서 추천 서비스를 진행하는데요. 오늘부터는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들을 위해서 책 드림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이제 소개가 되었네요. 책 드림 서비스. 어떤 분들이 이용하면 좋을까요? 네, 책 드림 서비스는 초등학생이 있는 가족에게 도서관 사서가 직접 선정한 우수도서 30권을 30일간 대출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좋은 책을 한 번에 많이 또 길게 두고 볼 수 있어서 시민들이 가정에서 책과 함께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학생들이 독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2021년 시작했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진행합니다. 작년 이 책드림 서비스를 통해서 약 3천여 권의 책이 대출됐는데 인기가 좋아서 접수가 금방 마감됐다고 합니다. 한 번에 3권 그리고 2주의 대출 기간인 기존 도서관 제약에서 벗어나서 한 번에 많은 책을 여유롭게 두고 볼 수 있어서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서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를 진행하는데요. 원주 시립도서관 이혜영 도서 운영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집에서 대상에 맞게 선정된 추천 도서 30권을 여유 있게 볼 수 있어서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접수가 금방 마감이 됐었습니다. 빌려가는 책 권수가 많은 것과 또 빌려가는 기간이 긴 것이 만족도가 높은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드림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게 하여서 원주시의 어린이들에게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자신의 꿈을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나만의 작은 우리 집 도서관을 만들어 집에서도 편안하게 도서관의 우수도서를 만나볼 수 있는 책드림 서비스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용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도서 대출 프로그램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볼까요? 네, 원주시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우선 책드림 서비스 신청하기를 누르면 되는데요. 신청 후에 대출 승인 안내 문자를 받고 정해진 대출일에 도서관을 방문해서 이 드림박스 책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드림박스의 책들은 모두 초등 교과 연계 도서로 도서 목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작년에는 이 도서 목록을 저학년용과 고학년용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1, 2학년용, 3, 4학년용 그리고 5, 6학년용으로 나눠서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또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그림책과 또 책꾸러미를 나눠주고 부모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어린 아기들에게 좋은 책들을 선별해 배부합니다. 이 어린 자녀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갖게 하고 싶은 분들은 올해 진행되는 도서관 추천 프로그램 아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와 함께 도서관을 방문한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마라톤을 참여하고 있어서 하루에 한 권씩은 꾸준히 계속 읽고 독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그렇게 매일 책 읽는 게 문해력에도 도움이 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좋은 서비스인 것 같고요. 또 책드림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길게 한 달씩 빌려줄 수 있는 서비스라 원래는 14일 정도 빌려주는 건데 한 달씩 빌려가니까 30권의 책을 한 달에 빌려가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많은 양을 아이가 볼 수 있어서 약간 집 안에 도서관처럼 꾸며서 사용할 수 있어서 아이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유용한 이 추천 도서 대출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외에 또 일반 시민들 좀 여러 가지 또 활용하시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북 큐레이션과 추천 도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책을 읽을지 책 선정이 고민되는 분들은 이 큐레이션 목록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별로 주제를 선정해서 테마에 맞는 책들을 자료실에 내놓는데요. 이 월별 테마에 따라서 책을 고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또 책을 빌리고 한 해 동안 꾸준히 책 읽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독서 마라톤을 운영 중인데요. 올해로 11회째 진행되는 시민 독서 운동으로 책 한 페이지당 1m로 환산해서 진행하는 마라톤입니다. 독서 노트에 읽은 책을 기록하면 되는데요. 작년에 역대 최고 성적에 참여율을 거둔 만큼 올해 진행되는 다양한 도서 지원 서비스도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령대에 또 마음 가는 대로 본인의 여건에 맞게 이런 또 프로그램도 활용해서요. 정말 도서관 좀 가까이 있는 친숙한 또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트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지역 소식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일보의 권순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김진태 도지사가 기자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오 헬스 산업을 키우겠다. 그런데 그 중심지는 강원도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바이오 헬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대응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요. 네, 김진태 도지사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오 헬스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만들자고 주장했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는 강원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보스턴은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하버드 대학 등 주요 대학과 벤처기업 등이 몰려있는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입니다. 김 지사는 강원도는 바이오 헬스에 대해 오래전부터 집중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7일 바이오 유관기관이 총출동해 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바이오 헬스 산업 3대 추진 전략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첫째는 춘천 원주권을 중심으로 한 R&D 및 기술 고도화, 둘째는 평창 정상 등 남부 내륙권의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 셋째는 AI 빅데이터와 바이오 헬스 접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강원연구원, 강원테크노파크, 키스트 강릉문원,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등과 강원형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전략 대응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내 첫 번째 국립묘지죠. 강원권 국립호국원. 이 횡성군 공군면에 지어지기로 지난해 결정했었는데 좀 지역에서도 좀 기대 섞인 반응이 많았고요. 그런데 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반대하는 시위가 좀 잇따르고 있네요. 네, 강원권 국립호국원 후보지 인근 주민들이 횡성군청을 찾아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횡성 공급면이론 주민들로 구성된 호국어 유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횡성군청 인근에서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호국원 조성사업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횡성 호국원의 덧총리 유치를 반대한다는 제하의 호소문에서 호국원 조성사업이 2021년 이전부터 추진됐지만 지역 주민은 물론 토지 소유주마저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이장이 독단적으로 신청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비대위는 공모사업 절차를 무시하고 밀실 행정으로 이뤄진 호국원 유치는 불법이라며 유치 신청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된 하자가 있는 호국원 유치를 횡성군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보훈처, 강원도, 횡성군에 유치사업 선정 관련 전반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열람 요청을 거부했다며 정보공개 청구 관련 변경에 따른 정당한 요구마저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달 유치 반대의 뜻을 내세우며 1인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촛불 집회까지 여는 등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횡성군 공급면 덧총리를 강원권 국립호국원 조성부지로 지난해 12월 선정했으며 2028년까지 총 사업비 433억 원을 투입, 2만 기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주였죠. 강원도교육청이 강원특수교육원을 도내 3개 도시 이 원주와 춘천, 강릉에 설립하기로 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본원은 춘천에 짓고 원주와 강릉에는 분원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었군요. 네, 강원특수교육원이 춘천과 원주, 강릉 등 3곳에 들어섭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지난달 28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특수교육원을 강원도 3개 권역의 중심인 춘천, 원주, 강릉 3지역에 동시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며 3권역 동시 설립은 전국 최초의 모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강원도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집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했습니다. 투입 예산 및 인력은 3지역 모두 각각 200억 원 등으로 똑같지만 정책 결정을 하는 본원은 춘천에 두기로 했습니다. 원주와 강릉에는 분원을 두되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간 유치전이 치열해지자 분원과 분원의 형태로 3지역에 모두 특수교육원을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신교육감은 행정적 면에서 본원과 분원의 역할이 있을 뿐 기능적인 면에서는 3개 권역의 혜택이 모두 동등하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종의 좀 그 조정안을 낸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좀 원주시는 좀 반발이 상당히 오래 가고 있어요.